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맵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입니다. 시장이 이번 주는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 갔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다행히 미국 증시가 온탕의 열기를 후끈 달아오게 만들어주면서 이번 주 마감이 되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어떠한 특정 종목들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또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이 또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참 많았었는데요. 오늘 시청자님들 어떻게 보면 내 종목이 이제 냉탕에 있다가 온탕으로 다시 갈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냉탕이 될 것인지 많이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면서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럴 때 어느 섹터의 상승 흐름이 좀 잘 보일지 그리고 지금 5월 3일 공매도 얼마 안 남았죠? 공매도에서 조금 위기가 있는 종목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참여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하단에 보이시죠? 하단에 전화 02-3772-0263번 그리고 문자 샵 3772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는데 항상 보내주실 때는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다시 한번 종목명, 매수가 비중 3요소 꼭 포함해서 보내주셔야 또 좀 더 현실적이고 좀 더 객관적인 상담 받아볼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주시장이 워낙 움직임이 많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들이 더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지금 하단 보이시죠? 하단에 보이시게 되면은 이제 QR코드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QR코드 많이 활용하시죠? 핸드폰 카메라로 좌측에 있는 QR코드를 딱 찍어서 참여도 가능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문자로 샵 3772 샵 3772 황주명 이렇게 입력해서 전송해 주시면은 또 다양한 정보 함께 하실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늘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는 또 샵 3772로 제가 교재 2권과 또 무료 체험권을 보내드린다는 부분 또 이 혜택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요. 시장의 흐름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 항상 좀 중심을 잡고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시장에 대한 부분들 좀 어떻게 마감했는지랑 그다음에 산업, 종목 이런 이야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시겁했을 겁니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코스피 외국인들이 1조 4천억의 대량 매도와 함께 기관도 1조 2천억의 대량 매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가 이제 젊은 친구들 말로는 멘붕 이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런데 4월 20일, 23일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그래도 다행히 상승으로 좀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진화를 해줬던 쪽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의견이 있었죠. 그래도 아직은 자금을 풀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좀 좋아졌고요. 근데 아직까지 코스피 쪽을 보게 되면 연기금 쪽 매도는 지속되고 있다. 연기금이 사준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죠. 연기금은 시장의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백기사 역할을 하는 경우는 많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할 때 오히려 매수를 할 수 있는 역할이지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방을 방어해주기 위한 역할로서의 모습을 좀 보이기 위해 지금은 자금을 정리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우리가 이제 종목별 투자자 보시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있는데 제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지속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정말 특이했던 건요. 그 외국인이 매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삼성전자를 이끌었어요. 개인이 삼성전자를 매수했다. 그리고 기타 법인 좀 매수하면서 82,800원 반등을 만들어줬는데 사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5월 3일 공매도 얼마 안 남은 상황. 근데 어제 미국 증시는 상승을 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퀘스천을 달겠죠. 정말 이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그 헷갈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시장에서 상방도 경직되어 있지만 하방도 경직되어 있다. 그럼 뭐다? 종목의 선택과 집중의 문제다라는 관점으로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좀 재미없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죠.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3,146.54포인트에서 3,220.82포인트 이렇게 좀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자, 이제 그거예요. 박스권 상단을 뚫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하단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냐? 지금 공매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셀티온에 대한 흐름들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좀 고민해 보셔야 될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종목들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실적 장세가 다시 2분기 때 불었죠. 대한민국에서 좀 좋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무엇이냐? 또 2분기, 1분기 실적을 넘어서 1분기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니까 3월 말에 1분기가 끝나게 되고 그럼 45일의 법칙에 따라서 5월 15일 날 1분기 실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5월 15일까지이기 때문에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우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키트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한 주간 특징주로 보시게 되면. 그래서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랩지노믹스라는 종목이 한 8% 상승을 했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제약바이오가 전 임상 성공한다라는 거는 잘 믿질 않아요. 뭐 각자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부분인데 그런데 제약바이오의 제조업을 섞으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의 제조업을 섞은 게 뭡니까? CMO, 공장, 혹은 제약바이오의 제조바이오를 쓴 게 뭡니까?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그 진단키트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랩지노믹스도 어느 순간 13,500원에서 다시 24,950원까지 올라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슈마시스라는 종목 볼까요? 슈마시스. 슈마시스 같은 경우도 오늘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였죠. 그 다음에 시젠 모두 다 어쨌든 간 잘 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실적이 받쳐줘서 그래요. 실적이 받쳐줘서. 그러면 또 실적이 받쳐주는 거 뭡니까? 언택트 교육주죠. 언택트 교육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뭐 애니 능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메가스터디 교육, 뭐 메가스터디 다 지금 상승을 보였습니다.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죠. 예,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메가 MD도 마찬가지고 좋은 흐름을 좀 연결을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의료용기기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봐야 된다고요. 한스바이오메드 올라갔습니다. 그죠? 한스바이오메드도 오늘 6% 가까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아이센스, 세움메디칼 모두 다 올라갔어요. 왜? 시장이요. 실적이 뭐가 나오는지가 이제 뻔히 보이는 거야. 어떤 부분이 보이는 겁니까? 첫 번째는 의료기기 관련된,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도 시장에 대한 변화들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된다?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에서 실적이 좋으면 주가는 어떻게 된다? 다시 간다. 그래서 우리는 실적주를 해야 되거나 변화주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전체적인 흐름의 장이고요. 자, 제가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얘기 드리는 거 오늘 또 많이 상담 같이 하겠다. 이런 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되는데 그 전화번호 지금 하단에 이렇게 쭉 나갑니다. 하나 보시게 되면은 전화는 02377-0263번 이렇게 주시면 되고 문자는 샵 3772. 예, 그다음에 이제 네, 그 다양한 참여 가능하실 것 같은데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전 가치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 여기죠. 그러니까 제가 말이 결국은 조금 시간적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뭐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신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결국은 결론에 도달하는 모습들을 많이 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거 왜 그렇다? 펀더멘탈과 가치평가 분석, 변화 분석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전화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바로 그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그 네. 보여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세아베스틸 세아베스틸 16,500원에 20%요. 16,500원에 20%. 자, 세아베스틸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유, 뭐 철강주가 좋다고 해가 들었는데 네. 한 2주 전에 제가 통화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한 24,000원대 되면 다시 전화 주려고 해갖고 다시 했는데 네네네. 왜 지금 뭐 지금 그때 얘기는 25,000원이 넘어갈 수도 있고 뭐 안 넘어갈 수도 있다 해가 그때 전화 줄라 해갖고 다시 전화 드렸거든요. 네, 잘 전화 주셨습니다. 자, 세아베스틸 그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입장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종목이 거래소 종목인 건 아시죠? 네. 거래소 종목인데 이게 조금 장점이 뭐냐면 코스피 200에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이번에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네, 예, 공매도야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공매도 이 종목은 리스크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도 비슷한 얘기를 드렸을 것 같은데 1조. 그러니까 8,200억이면 이제 8천억대 정도 제가 구간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종목이 1조의 가치가 있을 건가에 대한 또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1조이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최강주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으로서 두각을 받을 수 있고 뭐 자동차 최강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건설 최강이라든지 시장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부분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이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거는 품절주입니다. 시장에 주식수가 별로 없어요. 주식수가 네. 없다 보니까 그렇게 올라간 건데 이제부터가 이제 중요한 관건인 게 8,266억 현재 시가총액입니다. 자, 8,266억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부터는 조금은 쉽지 않지 않을까. 물론 오늘 미국 증시가 잘 끝났습니다. 예, 미국 증시가 새벽에 잘 끝났기 때문에 월요일 상승 흐름에 대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물량을 조금은 이제부터는 좀 줄여가시면서 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지금 8,266억이고 제가 봤을 때 9천억부터는 어렵다.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이제 왜냐면 네. 양봉에서 오히려 조금 가는 게 좋아요. 6.51%씩 가는 것보다는 뭐 3%, 4% 네. 이렇게 가는 게 좋은데 오늘 떴다라는 게 조금 불안하거든요. 저도 갑자기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가 조금씩 올 때보다 많이 오르니까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떨어질까 봐. 맞습니다. 정확하게 진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물량 있잖아요. 예, 물량을 반만 정리를 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시총 9천억이면 지금 10% 정도 더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럼 10%면은 여기서 2,000원 정도 더 더하면 2,400원 더하면은 약 27,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예. 근데 저는 26,000원 전량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또 사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근데 이 네. 조정 이 올라갔다 떨어지면 이제 조정이 들어가면 깊게 조정 들어오겠죠. 들어갔다 다시 또 올라가긴 올라갑니까? 제가 볼 때 조정폭이 좀 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이 조금 무서운 거는 꼭 양목이 크게 나오면은 좀 밀려 내려가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에는 지금 자리 있잖아요. 지금 자리부터 저는 정리를 하시는 것도 괜찮고 오히려 이 종목 말고 이제 또 다른 거 해도 좋잖아요. 이제는 충분히 많이 올라왔으니까. 9,000원부터 지금 27,000원이면 3배 올라온 거거든요. 만약 27,000원 가면. 그러니까 제가 3배 정도 올라오면 이거는 거의 파동은 끝났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략 드릴 것 같아요. 월요일 정도에 물량을 한 반 정도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26,000원에 전량 정리하시고 나중에 이 종목 말고 이제 또 다른 종목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근데 지금 철강이라든지 조선 쪽, 벌크 쪽 이런 쪽이 좀 잘 나오곤 있어요.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근데 제 관점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22,000원은 깨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22,000원 잡아드리고 자 월요일 밤매도 그다음에 26,000원 전량 매도 이렇게 좀 전략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차피 이제 시장 자체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으로도 좀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많은 분이 좀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자 바로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가지고 계신 종목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현대차 현대차 매수 네 22만 1,000원, 22만 1,000원 15%예요. 15%. 혹시 시청자님 그 현대차 타십니까? 네네. 네. 요즘에 이제 대한민국 하게 되면 요즘에 한국차를 탄다면 현대차, 기아차 말고는 점점 더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현대차가 굉장히 많이 또 잘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차가 요즘에 호재 한 번 나왔잖아요. 그 타이거 네. 우즈 때문에요. 그죠? 네네. 타이거 우즈 GV 그 80을 탔는데 졸음운전해서 안전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또 해외 시장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다른 거에 비해 좀 약해요. 그죠? 네네. 이게 왜 어제 좀 그러냐? 내려가가지고 네. 또 내가 현대차가 좋다는 걸 알고 있다가 네. 탔거든요. 근데 뭐 다음 달부터 공매도도 있고 또 그렇죠. 그래가지고 조금 불안해서 한번 문의드리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는 500조의 저주가 있고요. 현대차는 50조의 저주가 있습니다. 뭐냐면 꼭 그 자리만 가면 밀려 내려오는데 지금 현대차가 시가총액이 48조 2천억이에요. 그러면 50조까지 해봤자 지금 별로 폭이 안 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만 만나면 자꾸 밀려 내려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현대차는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공매도가 있잖아요. 물론 네. 공매도 쪽은 제약바이오 쪽이 세게 나갈 것 같긴 하지만 상방을 닫는 역할을 할 거예요. 상방을 닫는다는 거는 올라가도 밀리고 올라가다 밀리고 이러면 지루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매도하시고
지금 어차피 22만 1,000원이면 본전 구간이시니까 매도하시고 아마 아침에 좀 뜰 겁니다. 월요일 날. 그래서 네네. 그때 매도하시고 저 같으면 자 지금 이게 이제 50조까지 가는 건 알잖아요. 그죠? 항상 네. 50조까지 간다. 그러면 50조 대비 우리가 20% 수익을 보려면 현대차는 40조에 매수하시면 돼요. 40조면은 지금 자리부터 20% 할인을 하면 자 4만 4천 원을 빼면 되겠죠. 그죠? 4만 4천 원 맞죠? 4만 4천 원을 빼면은 약 18만 원 언저리. 18만 원이면 딱 보시면은 여기예요. 자, 만약에 재매수 하실 것 같으면 제가 볼 때 18만 5천 원에서 16만 원 사이 요때 주식은요 안 올 것 같지만요 꼭 와요. 그러니까 지금 사서 이것을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어차피 공매도도 있고 다양한 루틴이 있으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네. 매도하시고 만약에 안 오면은 다른 거 사면 되잖아요. 그죠? 올 때까지 네. 기다리셨다가 18만 5천 원 밑으로 사셔야 이게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리고 또 50조에 갖다 팔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를 할 때요. 다른 뭐 시청자님들한테 투자 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적정 가치를 계산하고 거기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현대차의 적정 가치는 50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50조에서 내가 얼마나 근처에서 밑에 싸게 살 수 있느냐. 이 로직을 잡고 가는 게 더 좋다. 종목 교체 경우 그래서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저도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주식을 하면서요. 절대 그래도 크게 잃지 않는 건 뭐냐면 방향이 틀릴 수 있고 루틴이 틀릴 수 있고 시간이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밸류에이션 가치 평가만 잘만 확인하면 우리 수익 낼 수 있다. 이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활기차시게 네. 딱 말씀해 주시는데 시청자님 네. 종목도 좋았으면 좋겠는데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매국캔바이오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6만 3천 원에 23%인데요. 네, 아, 이게 1월 달에 사가지고 네. 계속 내리다가 제 본전에 왔는데 어제 갑자기 내리더라고요. 겁이 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했는데 네네. 여지껏 지금 1월 초인가 샀는데 사자마자 내렸거든요. 뭐, 예,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빠졌는데 사실은 이제 그 대표이사 구속설이 돌았어요. 아시죠? 네네네. 근데 그거는 근데 전혀 근거 없는 낭설이다. 이렇게 하면 네. 지금 마무리가 됐어요. 그죠? 글쎄요, 마무리가 됐는데요. 어제 이제 시위에 상은 쳤는데 예. 본전까지 왔는데 상처받다 나는 아직도 멀었거든요.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아, 참 이런 게 참 그래요. 그죠? 이게 낭설이라 하더라도 이런 소문을 내는 게 참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요. 이 내국캔 바이오가 내가 이제 두 번째 한 번은 떼금 먹고 나오고 작년에 한 20만 원 돈밖에 못 먹었어요. 네네. 그리고 다시 1월 달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많이 내리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 주식 격언 중에요. 네. 주식은 사랑하지 말라라는 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오면요. 네. 그 보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게, 자, 레고캔바이오 같은 경우요. 네. 신성장 기업이에요. 그건 아시죠? 예. 그리고 이제 바이오 사이클은 이슈가 좀 있기는 해요. 그건 아실 것 텐데. 네. 바이오 사이클이 2개 정도 이슈는 이제 뭐, 근데 이제 보내준 이슈는 이제 뭐 항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암학회는 끝났어요. 그죠? 그러면서도 네. 하지만 하반기 때 또 암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뭐 신약에 대한 이슈들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또 거기다 코스닥 150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 150에 걸려 있으면 공매도도 가능한 공매도.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바이오는 또 공매도에 이렇게 취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이 네. 종목이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시간에 움직여서 56,600원까지 갔잖아요. 그죠? 네. 제가 아니, 다시 5만 1,500원. 네네. 근데 시간에는 56,600원. 예. 상한가 갔으니까 그죠? 시간의 네. 상한가 9%죠. 자, 네. 그러면 다음에 올라오면요. 네. 이번에는 보내주자고요. 그래서 저는 59,000원부터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59,000원에 한 반 정도 정리하시고 63,000원에 정리 다 하셔가지고요. 잠시만 네.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지금은 좀 때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글쎄요. 예, 그래서 59,000원부터 좀 정리하셔서 네. 좀 잠시 이 종목은 잠시 내주시고 나중에 네. 우리가 이제 네. 종목도 밀고 당기길 잘해야 되잖아요. 예. 나중에 만약에 안 오면 말고 하다가 35,000원 오면 그때 이제 내품에 왔을 때
그때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59,000원에서 63,000원에 좀 다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거에 있지 뭐 대표회사 구슬소리 그게 진짜 낭설이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몰라서 왜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예, 그리고 또 있지 아니땐 굴뚝에 뭐 연기나래 하는 소리도 많고 해가지고 좀 불안해요. 저는 항상 시청자님들, 그러니까 우리 리스크 관리도 항상 좀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스토리가 거의 비슷해요. 무상증자하고 뭐 이런 스토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조금씩 네. 물량을 줄이시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성공 투자 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주식하다 보면 이게 참 그래요. 저는 그 만약에 이게 진실이든 아니든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 건 참 좀 가슴 아픈 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그러면 지금 많이 문의 주시고 계셔서 바로 또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HB 테크놀로지요. HB 테크놀로지. 네. 예, 예. 매수가 비중은 비중은 어떻게 30%. 되십니까? 3,905원에 30%예요. 3,905원에 30%. 들어가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아니, 이거 지인이 이거 괜찮다고 해가지고 아.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돼가지고요. 지인 찬스로 이제 매수를 하신 거네요. 예, 아, HB 테크놀로지를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좀 보고 있는데 그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개인 투자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참 이 종목을 말하기가 조금 애매한 게요. 제가 지금 쭉 보고 있는데 상장 주식수나 이런 것들 대비 조금 올라올 만큼 올라온 종목 같거든요. 제가 그래서 좀 예. 재무제표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 매출액이 이 종목이 거의 꾸준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어떠한 종목의 습성을 갖고 있냐면 확 올라가지도 않고 확 떨어가지도 않는 그런 규모의 회사거든요. 근데 예, 맞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작년에는 좀 안 좋았지만 한 100억 정도는 꾸준하게 만들어내는 기업이기 때문에 OLED 기반의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리스크하게 크지는 않은 종목이에요. 근데 제가 쭉 보는데 이번에 부채 비율을 많이 줄였어요. 그러니까 부채가 1,000억대 유지하다가 다시 782억으로 줄어들고 자본이 2,000억인데 제가 이제 왜 좀 모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 지금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이번 연도에 100억이 나온다고 잡았을 때 우리가 이런 기업들은 보수적으로 15, 공격적으로 30을 잡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 100억 곱하기 30이면 시가총액이 3,000억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2,883억이면 거의 이제 3,000억 부근이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면 이제 밸류에이션 가치로서는 다 온 거예요. 이게 이제 수급적인 가치로는 더 갈지 모르겠지만 밸류에이션 가치로는 다 왔기 때문에 지금 3,000억 잡게 됐을 경우에 지금 10% 정도면은 거의 3,000억인데 그때가 다시 4,000원, 3,900원 요 구간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님 만약에 다시 이 종목이 올라올 가능성은 있거든요. 월요일에 시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예, 3,800원에서 900원이 올라오게 되면 예, 예. 매도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 예, 종목이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싸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종목이 나쁘진 않고 아마 지인분도 종목이 좋아서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가치평가, 그러니까 주가라는 건 가치평가가 있잖아요. 그죠? 그 가치평가 대비는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보유하신 가격에서 전략 매도. 그다음에 나중에 만약에 이게 뭐 시장이 안 좋거나 이러면 2,500원까지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2,500원에 매수하는 건 좋다. 그래서 저는 3,900원 매도, 손절가는 3,600원, 500원 잡아드리는데 한 번은 반등 나오니까 그때 활용하셔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네,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종목적인 부분들 이렇게 좀 체크드리면서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종목도 좋고 스토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식은 어차피 가치평가, 밸류에이션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 밸류에이션 평가에 대해서 운을 너무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식은 운에 맡기지 말자.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시청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디지털 대선 네, 8,240원에 한 10%. 8,240원에 10%. 예, 지금 방송 중에 전문가님 추천으로 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아, 요즘에 혹시 뭐 자녀분 있으세요?
예, 뭐 제가 나이가 60이 넘었으니까 예. 아, 60이 넘으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예. 아, 목소리가 예, 너무 아닙니다. 젊으셔가지고. 아닙니다. 예. 아,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제 한 10대 정도 되실 거라 생각했는데 벌써 다 대성해서 이제 한 예. 30대가 되셨겠네요, 자녀분들이. 예. 원래 요즘에 이제 제가 이제 포커스를 맞췄던 거는 10대에 예. 포커스를 맞췄거든요. 10대와 20대 대학생들까지. 근데 요즘에 워낙 언택트 교육이 활발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언택트 교육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뭐 시장 자체에서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은 굉장히 좀 잘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는 언택트가 끝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코로나 집단 치료가 끝나고 나서도 원격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원격 교육에서 어떠한 교육들이 많아지냐면 지방 같은 경우는 서울에 오기가 멀잖아요. 근데 예. 안타깝지만 아직은 좋은 선생님들이 어쨌든 인구수 대비 서울에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혜택이 이제 원격 교육을 통해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 관련된 종목 중에서 이제 디지털 대성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디지털 대성은 예전에 이제 재수학원 이미지가 컸죠. 우리 때는 뭐 재수학원, 뭐 종로학원, 대성학원 예. 이런 게 굉장히 컸었는데 그 디지털 대성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떠한 포지션을 잘 잡았냐면 이제는 재수생이 아니라 원래 현역.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3, 고2, 고1들도 관심 있게끔 컨텐츠를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커스를 어디다 잡았냐면 저는 마케팅을 굉장히 중시적이거든요. 그중에 이제 유튜브 마케팅을 잘 잡아가지고 저는 주가 턴어라운드를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지금 종목적으로 보게 된다면 다시 이제 수급 들어오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으면서 5일선, 11선 다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윗꼬리가 자꾸 만들어지다 보니까 물량 테스트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전체적으로 더 갈 수는 있겠지만 한 9,000원 정도가 전고점 자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갈 수 있어도 9,000원에서는 한번 매도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거 묻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목표가는 9,000원 제시드리고요. 예. 나중에 이 종목은 또 먹고 또 먹고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 7,500원에 근처에서 하면 또 살 수 있어요. 8,000원, 7,000원에 매수해서 9,000원에 갖다 팔고 이번에는요. 예. 반복하면 되는 거죠. 예, 반복하는 매매도 가능하니까 이 종목은 좀 차분하게 잘 보셔도 좋을 것 같고 회사 영업이익 100억 이상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협 네, 말씀해 주십시오. 상담 잘 들었으니까 그만 뭐 파고 싶으면 9,000원 언제면 9,000원 끌어놓고 있는 게 낫겠다 그죠? 예, 떨어놓고 말씀하셨다시피 또 내려오면 또 사고 떨고 예, 그러니까, 내려오면 또 사고 요거 반복할 수 예. 있는 요 고강 같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참 존경해가지고 전문가 종목 매주시기 때문에 팔았을 때 팔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언제나 예, 성공 투자 되시기를 바랄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좋은 수익들 항상 가득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응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에너지 넘치는 종목들은 또 계속해서 수익 줄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유나이티드 제약이고요. 아, 네네. 평균가는 53,700원, 30%. 아, 오늘 상담하는 종목 중에 가장 어려운 종목이 나왔습니다. 53,700원에 비중 30%인데 들어가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실은 뭐 지인이 좋다고 해서 작년 12월에 들어갔다가 네. 2월쯤에 거의 뭐 매수가에 매도를 했었는데요. 네. 하고 나서 그때는 뭐 코로나 관련주이기도 하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을 갖고 봤는데 뭐 매년 실적도 좋고 네. 또 지금 코로나도 조금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네네. 얼마 전에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왜 제일 힘든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종목이 사실 올라가면 자꾸 눌러요, 누가. 그죠? 네.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죠. 그죠? 상황 시장에서 그러니까. 근데 네. 그러다 보니까 종목은 정말 좋아요. 가치 평가를 보면은 더 가야 돼요. 한 8만 원 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이 종목 계속해서 저도 보고 있거든요. 모니터링 하고 있는 종목인데 매출액은 2천억이지만 영업이익이 400억씩 나오는 괜찮은 회사예요. 400억이면 한 30 잡으면 1조까지 가도 무난하거든요. 사실 종목 자체는. 주위에서 그래서 바이오즈는 위험하니까 어지간하면 손대지 마라 하는데 네네. 자꾸 손이 가더라고요. 이 회사는. 저도 이 회사는 너무 좋은 기업은 아는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 바이오주는 뭐 해볼 수 있는 종목들은 해보면 좋고 영업이익 나오니까. 근데 네. 윗꼬리가 나올 때마다 봤거든요. 장중에 제가 이거를.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윗꼬리가 나올 때마다 이제 쭉 보는데 윗꼬리가 안 뚫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이제 시장에서 악성 매물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종목 좋은 것도 알고 다 패턴적으로 좋은데 조금은 리스크 관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네. 올라오게 되면 저는 58,000원 정도에는 매도를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좀 위에 있었던 그 매물들 있잖아요. 네. 그 매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인가 그저께 네, 58,000원까지 올라갔었어가지고 네네네. 57,800원에 사실은 10%를 네. 매도를 하고 지금 30%가 된 거거든요. 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그러니까 57,000원부터 8,000원 사이 있잖아요. 거기서 네네. 좀 매도를 하셨다가 나중에 좀 접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조금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종목이.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지금 문의 주시고 계시는데, 저는 이거 정말 좋은 종목인데도 안 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럴 때는 좀 이렇게 투자 팁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부분, 하지만 응원은 드리고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같이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팬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어유, 또 제가 에너지 팍팍 얻는데요. 보유하고 네.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예, 캐본이요. 캐본. 캡온.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4,600원에 40%요. 4,600원에 40% 캐몬 들고 계시고요. 네. 이 종목 이래서 들어갔다.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요? 전에 이게 이슈가 좀 있어갖고 들어갔었는데요. 네. 그 뒤로 좀 한 5,500원 정도까지 보고 계속 갖고 있었다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추매를 좀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내려서 앞전에 한 번 놓쳤어요. 매수가에서. 그래서 근데 네. 이럴 때 못해가지고 내렸는데 또 다시 반등이 올 줄 알았더니 안 와가지고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다른 종목들은 좀 가는데 이 종목은 또 네네. 가치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네네.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노바백스 관련돼서 좀 이슈 있었던 거 아시죠? 네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치료 관련된 이슈들이 있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캐몬이 그래도 좋은 게 뭐냐면 SK 바이오사이언스 있잖아요. 그죠? 네네. SK 바이오사이언스 위탁 생산 이슈 좀 있었던 거 아시죠? 네네. 네, 그 부분도 있고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제약 바이오를 저한테 물어본다면 앞으로 네. 성장 가능 물론 지금의 관점 말고 제가 볼 때는 SK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SK 바이오팜, SK 케미칼. 왜냐하면 투자 규모가 너무 달라요. 다른 쪽이랑. 그렇기 때문에 네. SK 라인 쪽에 있는 기업들이 뭐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 매출액이 한 248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원래 네네. 그 제약바이오는 아시죠? 꿈을 네네. 먹고 간다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면 이제 매출액 기준으로 제가 좀 이따 같이 평가 한번 해드릴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부채가 많은 기업은 아닙니다. 사실 제약바이오인데 부채 많지 적자 이러면 이거는 뭐 답 없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그런 기분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매출액이 300억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 300억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 10배 잡으면 3천억, 20배 잡으면 6천억입니다. 그러면 10배 3천억까지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한 700억 정도 차이가 나고 그러면은 네. 한 25% 정도 더 갈 수 있거든요. 그럼 25%면은 3,600원에 20%면은 720원 더해주면 되고요. 그죠? 거기에 이제 5% 더 더하면은 한 800원 더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그 자리가 이제 800원 더 더하면 4,400원이에요. 그죠? 그쵸. 그래서 거기서 밀려 내려오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의 가치 평가가 저희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스페셜리스트들이 있는 이유가 이 가치 평가 계산하는 것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시간이 네. 지나도 그 가치 평가로 돌아오는 걸 아니까. 그러면 이 종목이 잘 보시면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계산을 한 게 아니지만 딱 4,400원만 되면 이렇게 밀리죠, 그죠? 네네. 딱 그 자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 나중에 올라오면요, 4,400원에 반만 좀 줄여주세요. 네. 4,400원을 반 줄이고 나중에 다시 복수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쵸. 그럼 네네. 나중에 내려오면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4,400원에 올라가면 이제 그래서 4,600원에 던지면은 200원 손실이 이제 반만 손실이니까 괜찮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쵸.
4,400원에 일단은 반 매도 이렇게 좀 정리드리고 나중에 3,000원 밑으로 내려오면 추가 매수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비중을 늘리라는 게 아니에요. 4,400원 오면 매도하셨다가 매도된다고 다시 3,000원 밑으로 매수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올라갔을 때 네네. 못 팔아 저기 약간 다시 침해를 했거든 내려왔을 때요. 네네네네.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과감하게 4,400원에 매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많은 상담 드리고 싶은데 지금 또 상담을 많이 못 드리고 있는 부분들은 여기 하단에 보이시잖아요. 여러분들 또 다양한 정보, 인포메이션 공유할 수 있는데 하단에 핸드폰 카메라로 좌측 QR코드 참여 가능하시고요. 문자 샵 3772로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검색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을 드렸고요. 뭐 제가 오늘 전화도 많이 주시고 문자도 많이 주셨는데 또 못다 이야기 드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은 또 제가 다음 주 토요일 날도 함께 하니까요. 그때 또 보내주시면은 황주명 베스트 스탁에서 많이 또 함께 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종목 AS와 그다음에 또 함께 볼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AS 보겠습니다. 제가 소프트 캠프라는 종목을 드렸었어요. 그 아시죠? 소프트 캠프를 드렸을 때 이 종목 너무 거래량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셨을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원래 바닥에서는 거래량이 없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주식에서는 개인 투자분들한테 바닥에서 거래량이 있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왜? 바닥에 거래량이 있으면 빠지거나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드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횡보할 때. 결국은 어떻게 돼요? 50% 이상 가잖아요. 그죠? 66.78%까지. 그러니까 주식은 바닥일 땐 거래량이 없다. 상승할 때랑 하락할 때 거래량이 있다. 요게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로직이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예,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수익 실현하셔야죠. 당연히 정보 좀 왔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KG 모빌리언스라는 종목 드렸는데 KG 모빌리언스도 제가 바닥에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슬슬 올라오죠. 그죠? KG 모빌리언스, KG 그룹 중에서 핵심이 KG 이니시스와 KG 모빌리언스인데 모빌리언스 내용 좋았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갈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000원까지 갈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오늘 봐야 될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봐야 될 종목도 두 종목 제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첫 번째 종목은 세온메디칼입니다. 자, 세온메디칼 같은 경우 이제 국내 및 해외 의료기기 업체 납품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흡입기 및 튜브 만드는 업체예요. 근데 코로나19 백신 주사기 만들고 있습니다. 이 주사 최소한 한 2번은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그 많은 주사기를 다 써야 되는데 당연히 세온메디칼 수혜주로서 두가 가능하겠죠. 자, 매수가로는 5,760원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6,540원, 손절가는 5,00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구간은 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보고 있는 종목이 그 한커미드라는 종목도 보고 있습니다. 한커미드 볼게요. 제가 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 가겠습니다. 자, 한커미드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디지털 자산 기업인 아로아와 나테크를 투자했는데 가상화폐 관련된 이슈도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밀렸어요. 근데 한컴이잖아요. 어쨌든 한글과 컴퓨터. 자, LG전자랑 에듀플러스랑 디지털 시니어 케어. 제가 볼 때 정보정책주 봐야 돼요. 제가 보니까 여태까지 제가 주시장에서 쭉 보면서 가장 큰 수혜는 뭔지 아세요? 정보정책이에요. 자, 정보정책이 어느 포지션을 가냐면 육아 쪽으로 많이 갈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 시니어 케어 쪽으로 많이 가요.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을 어차피 내년도에 대선이라면 인물 테마는 가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지만 정책 테마는 꽤 오래 가거든요. 정책 테마 이슈로 봐야 된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보안 인프라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매수 단가는 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11,400원.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9,500원 이렇게 좀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또 이렇게까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또 못다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일요일 날 항상 제가 여러분들 만나는 시간 잡고 있죠.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함께하고 있으니까 또 오셔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가질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체크하고 잡을 수 있습니까? 궁금하시죠? 제가 잠시 후에 강의를 통해서 뵙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네, 다시 또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많이 기준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기준 하나 드리려고 왔습니다. 제가 주식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시장은 펀더멘탈과 기업 분석만 잘하면 수익이 난다라는 얘기 많이 드리는데 오늘 그 부분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봉 매매법을 가지고 왔어요. 30분봉 매매법은 자, 위와 같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일봉상 정배열이다. 근데 일봉만 보면 좀 답답하고 지루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30분봉 대량 거래 캔들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지지대 확인 후에 지지대 고점 분할 매수라는 종목을 우리는 30분봉 매매법이라 부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30분봉 지지대 확인 후에 지지대 저점 손절 라인을 잡고서 박스권에서 분할 매수한다는 얘기인데 그냥 백문이불여일견 차트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차트 전에 이건 아셔야죠.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강력한 성장 모멘텀이 좋다. 주식으로 계속해서 매매하면서 느꼈던 게 하나가 있어요. 결국은요. 딱 두 가지더라고요. 실적이랑 변화. 실적을 갖고 있는 종목을 매매하십니까? 아니면 변화할 수 있는 종목을 매매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 저는 크게 의미 없다고 봅니다. 자, 이런 종목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용비율이 7% 이하인 종목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이상인 종목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환사채 증자 5회 이상 종목은 종목의 물량이 많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일반 유상자 1년 이내 종목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고 적자는 100억 이상 종목 접근은 금지하는 게 좋습니다. 부채 비율은 150% 이하의 종목을 접근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종목적으로 봤을 때 비덴트라는 종목도 우리가 단타적으로 여러 번 할 수 있었는데 매매법은 어떻게 잡았냐면 30분봉이 대량 거래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항상 밀리더라도 반등 나오고 하락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여기서 30분봉의 대량 거래가 나오고 나서 지켜봅니다. 어느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거냐? 근데 그 자리는 어떻게 된다? 이 반등 나왔던 자리에서 여기 지금 보시죠. 30분봉에서 에너지를 모았던 자리가 반등 자리가 되죠. 그럼 이런 자리에서 여기까지만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13,000원에서 15,000원 이 정도면 하더라도 10% 이상의 단기 트레이딩 수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아프리카 TV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죠. 온라인 컨텐츠 관련주로 두각을 받았는데 이게 30분봉입니다. 일봉 아닙니다. 30분봉에서 어떤 특정 수급이 이렇게 발생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지고 움직이다가 결국 내려오죠. 여기가 박스권 매매가 되고 이 구간 안에서 다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75,000원에서 82,500원이면 7,500원, 약 10% 정도 상승 흐름이 나올 수가 있죠. 7에서 10% 정도 수익이 발생하고 나서 밑으로 빠지고 올라오고 밑으로 빠지고 올라오면서 항상 30분봉에서 대량 거래 투자 자리, 그다음에 거기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로직 포지션을 잡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라는 것이 조금은 단순한 로직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코롱인더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코롱인더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어떻게 매매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느 자리에서 매매해야 될까, 탄소 나노튜브 오케이, 그다음에 뭐 타이어 튜브 부족 현상까지 오케이가 나왔어요. 그러면 시장에서 어느 섹터의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를 보게 되면 수급이 나오는 자리가 중요하죠. 여기 수급이 나왔잖아요. 그죠? 수급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하방하다가 57,000원에서 8,000원 이 자리가 주가 부양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목이 좋은 걸 알면 그 자리에서 매수 포지션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했고 그 매수 포지션은 어떻게 됩니까? 대량 수급이 나왔던 이전 자리에 박스권 그림이 나올 수 있는 포지션에 잡으면 크게 잃을 만한 법은 없다. 단 실적이 좋거나 변화가 되거나 제가 항상 개인 투자자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실적과 변화 둘 중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둘 중에 하나예요. 실적이 좋거나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트렌디하거나. 그거 외에는 말씀 안 드려요. 그러니까 황주명하게 되면 실적, 변화 플러스 트렌디예요.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트렌드예요. 그거 외에는 제가 관심이 없어요. 디지털 대성, 실적, 변화, 트렌드. 예를 들면 뭐 바이넥스, 실적, 변화, 트렌드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종목이 나중에 어떤 특수 상황으로 밀릴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종목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실적 변화 트렌드 중에 하나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 포지션을 굉장히 중시 여겨야 돼요. 미트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대량 수급이 들어왔어요. 수급이 들어오고 내려오는 자리, 이런 자리들, 지지대 자리들.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빨리 하려다가 제가 좀 놓쳤네요. 자, 보시게 되면 실적 변화 트렌드에서 이제 박스권으로 잡을까? 지지대는 면입니다. 면이 뭐냐? 대량 수급이 나오고 나서 개인 투자자분들 여기 오면 매수해서 손절해야 되니까 손절이 맨날 나가요. 손절 3번 하면 어마어마한 손실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최소화하면 수익을 극대화하는 건 면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이 종가에서 한번 중시값에서 한번 분할 매수하게 되면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 면, 그러니까 박스권을 상단을 만들었던 박스권의 면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지만 잃지 않는다라는 거죠. 해성 DS 종목 좋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자동차 반도체 쇼티지 나오고 있잖아요. 쇼티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서 내려와서 이 중간 여기나 여기서 중간에 딱 매수하면 2분할하고 뜨잖아요. 결국은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 사는 게 주식의 핵심이에요. 기다렸다 사는 게. 매일 살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매일 주식을 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자리들이 올 때만 매수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트레이딩이 되고 그래야지 흐름이 될 수 있으니까. 해성 DS 반도체 쇼티지가 나왔는데 여기서 매매하고 싶죠. 왜? 대량 수급이 막 돌아가니까 마음 같아서는 이때 쫓아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거야. 이때 막 가습기 부딪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중요한 자리가 아니라 매매라는 것은 포지션을 갖고 내려올 때 이런 자리와 이런 자리에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주식이라는 거죠. 원풍 볼게요. 원풍. 자, 산업용 타포린 광고용 플렉스 원단이 저는 이제 더 이상은 좀 매매하기 어렵다고 보는 게 최대 주물량 좀 지분 매도가 좀 있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자, 산업용 타포린 광고용 플렉스 원단인데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기다리면 자, 올라간 자리에서 박스권 면을 보자고요. 자, 박스권 면을 보면 이 자리가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면 70% 샀어요. 중심에 30% 산다 치면 70%만 사죠. 30%는 어떡합니까? 보내주자고요. 내가 1,000만 원 있으면 700만 원 매수하고 300만 원은 현금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종목은. 700만 원 갖고 트레이딩해서 장대 항목 나오면 매도하시면 되죠. 두 번째 내려오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는 좀 그렇지만 이러한 흐름들에 대한 부분을 보셔야 된다. SM, 뭐 큰 종목. 자, SM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제 바닥에 대량 매수 들어왔으니까 이제 매수하고 싶어요. 막 마음이 막 조급해, 다급해. 그 부분 인정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기다렸다가 보시면 이런 자리들에 대한 포지션들이 나오면서 분할 매수와 원칙적인 접근까지도 여러분들이 가능할 수 있다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핵심은 뭐예요? 30분봉에서 대량 수급이 나오고 나서 수급을 진행했던 그 박스권 구간에서 상단 70%, 중심 30%, 혹은 중심 50%, 7대 3이나 5대 5 분할 매수를 통해서 접근하시면 좋다. 여기까지 오늘 강의였고요. 오늘 또 함께하고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말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보시면 됩니다. 하단에 보시게 되면 지금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로 카메라로 찍으셔도 되고요. 문자 샵 3772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입력하셔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지금 매주 일요일이죠. 내일입니다. 내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이데일리 맵 포탈에 이데일리 맵 검색까지 들어오시면 되는데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오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대표님, 주식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주식은요. 정말로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듯이 꾸준하게 하는 대신에 과하게 먹어도 안 되고요. 정말 딱 적정량 먹을 수 있는 기법과 방식을 연구하고 접근하시는 전략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수익을 응원합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